반갑습니다. 영봉남입니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큰 힘을 낼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은행은 전쟁이 났을 때 자금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가 가능하며, 우크라이나에서避난 용도로 차를 구매했을 때 비트코인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해외로 움직일 때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수용해주는 곳으로避난을 가면 됩니다. 고로 지정학적 위기에 큰 힘을 내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다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시장의 충격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때가 전쟁이 시작됐을 때 시장의 첫 반응이었고,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금세 자금이 돌아오면서 가격 방어가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은 전 바닥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평균 단가이며, 평균 채굴 단가는 점점 우상향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과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채굴 비용과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에 큰 차이가 없기에 지금 가격 구간대는 가치 투자하기에 매우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 역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필요하신 분은 해시레이트로 채굴 경쟁으로 인한 시스템적으로 안전함을, 채굴 비용으로 비트코인에 들어간 전기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시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암호화폐가 갖는 의미를 발표하였습니다. 큰 자산을 굴리고 있는 투자회사기에 이런 글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내용이 긴 편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보았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러시아의 침공 소식에 12시간 동안 12% 급락을 하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유동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비트코인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일 하락하였고 유동성은 점점 죽어갔습니다. 다만 전쟁이 시작되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유동자산이 비트코인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이 생기면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어 상품 가격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고 천연가스 생산국이면서 유럽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율 때문입니다. 현금은 시장에 불렸고 공급망 차질까지 덮친다면 거의 확실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높은 금리 인상을 예측했던 투자자들은 시장에 물량을 던지게 됩니다. 현재 시장의 심리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위험 자산의 바닥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국가의 침략이 생기고 난 뒤 대부분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격사적으로 우상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전쟁이 시작될 때 매수를 해라 라는 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합니다. 비트코인은 짧게 봤을 때는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긴 기간 보았을 때 금과 가격 변동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좋은 자산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불장과 베어장 사례와 그레이스케일의 관점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관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란 걸 믿는다면 지금 구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수 구간입니다. 바닥을 잡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지만 약세에 사고 강세에 매도를 하는 것이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곳이 어디든 그 시스템이 확실하다면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마음가짐이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항목은 여러 개가 있지만 위험자산 가격, 상품 가격, 그리고 연준의 기대, 장기적 관점, 이 네 가지 항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자산 가격입니다. 하락장의 경우에는 푸틴의 행보에 따라 가격 하락을 이끌 것이고, 상승장의 경우에는 추가 침략 이슈에도 시장이 횡보를 하는 것이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관점은 악재 뉴스에도 상승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상품 가격입니다. 하락장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상품 가격을 올려서 연준의 긴축 리스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는 전기를 둔화시키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의 경우는 상품들의 가격이 조정이 왔다고 합니다. 이 상승하는 공급망 인플레이션 부분이 연준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런 공급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라는 입장은 보지 않는 듯합니다.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입니다. 하락장의 경우는 금리 인상 리스크가 과소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게,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뒤에 암호화폐 시장이 연일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락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즉 이미 금리 인상 리스크는 평가대로 평가되었고 과소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의 일부분 반영되었기에 사람들이 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장의 경우에는 정책 위반자들의 재정 부양책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재정 부양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립인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입니다. 어쨌든 기간이 길어지면은 금리를 올리긴 할 겁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잡기는 힘들 것이다가 제 결론입니다. 장기적 관점입니다. 하락장의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일부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본이 유입되면 될수록 변동성 리스크는 희미해질 겁니다. 상승장의 경우는 결국 금의 시총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상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친암호화폐의 성격을 띠는 그레이스케일의 리포트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지금은 어떤가 상황적으로 대략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정도만 파악하시고 적절한 시기를 찾으시면서 매매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봉남이었습니다.